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분석 정의준의 어퍼컷 TV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복잡한 현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서희초와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초임 교사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4일자 중앙일보 김훈의 특별기고가 있었습니다.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 공교육과 그가 죽었다. 이 글이 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가루가 되도록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끌어내서 내 새끼 지상주의의 표상으로 설정하고 반성도 안 하는 인물로 그렇게 만들었죠.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이 글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아예 외면했습니다. 문제의 본질보다는 표피의 묘사에 노력하는 모습이었고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울음과 절규에 올라타서 나쁜 학부모들이라는 매우 편리하고도 당연한 결론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일갈 같기는 한데 좀 허망했죠. 그는 공교육은 죽었다라고 했고요. 그 원인으로 악성 민원을 지목했습니다. 학부모라는 익명 집단이 이 사태의 핵심이자 배후라고 주장을 했지요. 보시다시피 전국의 3만여 명이 도심 거리에 모여 교육에 가해지는 학부모 집단의 행태에 절규하고 저항하는 사태는 아마도 세계 공교육 역사상 초유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그의 말 맞다나 세계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자, 그렇다면 이 악성 민원, 갑질 학부모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학교는요,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와 복종의 의무를 가진 학생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당연히 상호 적대적입니다. 절대 복종의 훈육이 그 갈등을 짓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상태인 거죠. 사실 학교 문화는요, 곧 군대 문화였습니다. 그 공간마저도 매우 군대적이에요. 중앙현관, 좌우측의 현관, 그리고 그 운동장 앞에 있는 사열대. 그 구조가 실상은요, 군대 막사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엔 그 공간을 교련이나 체육교사 등 이 남자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통제를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는 원래 폭력의 공간이었어요. 저도 수도 없이 맞았고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았던 친구들 많죠. 그리고 또 촌지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많은 아이들에게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권상우가 대한민국 다 까라구레라고 울부짖었던 말죽거리 잔혹사는 적어도 제가 보고 들었던 학교 생활에 비하면 오히려 점잖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학교에서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부조리를 경험했었죠. 그런데 지금 교사들에게 온갖 악성 민원을 날리는 바로 그 갑질 학부모들은 바로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경험한 바로 그 당사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자면서 동시에 그 상당수는 피해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게 됐습니다. 당연히 옛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중 일부는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식만큼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피해를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계심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악성 민원은 매우 경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13일자 한국일보 기사는요, 이 현 사태의 실마리를 몇 가닥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첫 번째, 악성 민원이고요. 두 번째, 관리자의 무책임. 그러면서 교장 교감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의 무책임한 태도와 과도한 업무도 악성 민원 못지않게 이들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문제는요, 조직 문제이고 이들의 생업인 관계로 군말 없이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악성민원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들어오는 순간 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오직 악성민원 하나뿐이겠습니까? 김훈의 표현대로 교육청, 교감 등 교육관리자들은 이 사태의 뒷전으로 물러서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부당한 민원이 시작되면 부모에게 사과하라면서 교사들에게 강요를 해왔죠. 결국 교사들은 업무 폭탄에도 시달려야 하지만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그들 말로 허허벌판에 혼자 서서 교장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일보 기사는요, 초임 교사들에게 담임은 물론 기피 업무까지 떠안긴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견디다 못해 학교 측에 업무를 덜어달라고 하면 그 교사는 일을 못해서 못 맡긴다는 답변만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감이 교사를 괴롭히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불만을 드러내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임 교사들에게 계속 일을 떠맡기는 거죠. 자, 여기서 이들 교사들, 이런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서희초 교사뿐만 아니라 최근 다시 문제가 된 2021년 의정부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생을 마감한 두 교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23, 24, 25 나이의 젊은 초임 교사들이에요. 모두 담임을 맡았었고요. 모두 업무 분담에 시달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측은 교사 경력이 매우 짧은 젊은 어쩌면 어린 교사들에게 어려운 업무를 맡기고는 거기에 더해서 집요한 학부모들까지 상대하게 방치한 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학교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는 어려운 업무는 물론 학부모 상대까지 하게 만든 주체는 바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선배 교사들입니다. 결국 선배들이 어려운 일들은 모두 후배들에게 떠넘기고 민원 발생하면 뒤치다거리는 물론 사과도 떠넘기고 법적 분쟁까지 떠넘겨버린 거죠. 문제의 시정을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입단속시키고 덮고 넘어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교대 교수들도 참석했다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듯한데요.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그들도 이 사태의 책임이 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들은 왜 마지막 장소를 학교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살을 결심하기 직전에 주변에 신호를 보냅니다. 시그널을 보내요. 교사나 학부모에게 SOS를 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한설인 복수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억울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죠. 이번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서희초 교사 사망 후 발표한 성명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은 자살 위험과 큰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희초 교사와 의정부 교사들은 주변에 특히 학교 측에 수차에 걸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마지막 장소를 학교로 정했습니다. 혹시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혹시 배신감? 자, 과거에는요, 소수의 폭력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하면서 학교를 통제했어요. 폭력이 통제의 최저선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사라져버리니까 학교가 속수무책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시스템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맞고 자란 졸업생들, 그 학교의 부조리를 12년간 경험한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하고 고소합니다. 왜? 이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스템의 붕괴인 거죠. 그 신뢰를 무너뜨린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젊은 교사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